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중국 대도시의 부동산 시장이 점차 한겨울 모드에 접어들면서 한때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이 전례 없는 침체에 빠지고 있습니다. 고급 주택이든 일반 상품 주택이든 혹은 한때 매우 구하기 어려운 공공주택 프로젝트든 모두 급락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할인 판매로 붐볐던 개발업자들이 이제는 더 많은 할인을 제공해도 매수자를 유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집값 하락과 구매자들의 신뢰가 흔들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점차 붕괴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제1대성 광동도 결국 합강과 같은 저가 부동산 시기를 맞이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광주 북부 지역의 한 주택 거래가는 약 15만 위안, 한화약 2,850만원으로 제곱미터당 가격이 2,000위안, 한화약 38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저렴한 집들은 광주와 청원 경계에 위치해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청원에 속하지만 광주 중심지에서 60km 떨어져 있어 자동차로 쉽게 도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는 광주판 영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구매 제한이 없어 과거에는 집을 살 여력이 없거나 구매 제한 정책으로 집을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한때 활발했던 투기 열풍은 이제 집값 폭락 재앙으로 변했습니다. 집값은 고점에서 제곱미터당 만위안, 한화약 190만원을 넘었지만 이제는 2,000위안, 한화약 38만원으로 급락했고 투기자들이 손에 쥔 자산은 눈앞에서 소름 끼치게 증발해버린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니라 실제로 자산이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광주에서 집값이 제일 많이 떨어진 지역이 바로 증성구예요. 집값이 무려 60%나 떨어졌죠. 특히 최근 거래된 매물들은 완전히 폭락해버렸어요. 첫 번째 예로 공항성 판블록의 벽개원 운정은 초기 분양가가 제곱미터당 41,000위안이었는데 지금 중고거래가는 18,000위안으로 무려 56%나 하락했어요. 두 번째는 어게세가로 초기 분양가는 28,000위안이었는데 지금은 12,000위안으로 57%나 떨어졌죠. 게다가 집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2개나 있고 황포성해성과는 직선거리로 400m밖에 안 되는데도 성해성 평당 가격은 약 23,000위안이에요. 세 번째는 첨락예화원인데 처음 분양가가 평당 20,000위안이었는데 지금은 6,000위안으로 떨어졌어요. 100제곱미터짜리 집이 원래 200만 위안이었는데 이제 제곱미터당 60만 위안밖에 안 된다고 하니 정말 끔찍하네요. 이제는 작은 도시의 집값보다 더 싸졌어요. 어떤 네티즌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해 낮은 초기 자금과 금리를 통해 구매력을 높이려 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마지막 구매자들을 끌어모으는 수학이 될 수 있으며 시장 전체의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집값이 유지되려면 세 가지 요소를 봐야 해요. 장기적으로는 인구를 봐야 하고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수출도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면서 수익이 급감하고 광주에서는 약 9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광동을 떠났어요. 결국 실직 상태라는 거죠. 중기적으로는 소득을 봐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정책을 봐야 해요.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일 때는 정책이 도움이 되지만 하락기에는 금리 인하나 계약금 인하 같은 것들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예전에는 부동산 금리가 5.8%였고 계약금도 집값의 40%였지만 이제는 30%에서 15%로 내려가서 집 사기가 더 쉬워졌어요. 하지만 이게 결국 마지막 희생자들을 끌어모으려는 속셈일 뿐이죠. 몇 년 전만 해도 이러한 지역은 투자 열풍의 중심지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할인 폭풍에 휘말려 50% 할인에도 여전히 매수자가 없습니다. 이는 단지 시장의 침체를 반영하는 것만이 아니라 과거의 비합리적인 확장에 대한 반성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번 자산가격 재조정은 더 깊은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만약 광주에서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집들의 가격이 이렇게 싸다면 소도시의 집값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교외 지역의 집값 폭락은 그동안 부동산에 의존해 경제를 끌어올린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인구 유입이 줄어들고 산업 기반이 부족해지면 거품이 사라진 뒤에는 남는 것은 폐허뿐입니다. 이것은 단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전국의 많은 도시들이 직면할 상황입니다. 9월 8일 심천시 전해 지역에 위치한 산유만 보장주택 프로젝트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3,746세대 중 단 25세대만 판매되어 소화율이 0.67%에 그쳤으며 이는 그야말로 대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뜨거웠던 이 프로젝트는
제곱미터당 42,600위안의 가격이었으나 주변의 중고주택 가격 차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 심천의 보장주택 프로젝트가 실패했을까요? 외부에서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신청자의 소득이 대부분 낮고 리스크를 감당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집값 하락과 실업 위험이 겹치면서 많은 가정이 관망세에 빠졌습니다. 보장주택을 신청했다가도 경제 압박 때문에 결국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런 포기 현상이 거의 일상화됐습니다. 둘째, 높은 신청 문턱은 많은 젊은이들을 뒷걸음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일부 도시에서는 3인 가족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1인 가구나 소규모 가족은 제외되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셋째, 거주 환경의 편안함도 구매자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됐습니다. 단지 설계에는 많은 결함이 있으며 낮은 대지 면적 비율, 엘리베이터와 주거 세대 비율이 맞지 않는 등의 문제는 주거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고 싶어하는 구매자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보장주택의 법적 제한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은 10년 이내에 전매가 불가능하며 이는 자금이 잠기고 유동성과 금융적 가치를 잃게 만듭니다. 심지어 미래에 집을 팔고 싶을 때는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하므로 보장주택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줄어들어 가격 상승의 잠재력이 거의 없게 됩니다. 어떤 1인 미디어 블로그는 최근 집값이 내려가자 가장 분노한 사람은 개발업자가 아니라 이미 집을 구매했던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신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차, 2차 분양가가 제곱미터당 42,000위안이었는데 올해는 집 구매 열기가 식으면서 3차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21,000위안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분양행사 날 집을 사려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기존 집주인들이 몰려와서 시위를 했어요. 이들은 우리는 제곱미터당 42,000위안에 샀는데 이제 21,000위안에 팔면 집 한 채당 200만 위안을 손해보게 된 거잖아요. 이건 다 우리 피땀 어린 돈입니다 라며 분노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피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우리는 약자예요. 당신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혔는데 양심의 가책은 없나요?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세요. 3차 분양가를 올리든지 우리 손해를 보상해주세요 라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개발업체는 굴하지 않고 집은 상품이니까 시장 규칙을 따릅니다.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핸드폰을 사서 가격이 떨어졌다고 판매자에게 차액을 돌려달라고 하진 않잖아요? 주식 사서 손해봤다고 거래소에 찾아가 항의하지도 않잖아요? 왜 집값이 떨어졌다고 우리가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반박했어요. 지금은 심천, 하문, 광주 등 도시들에서도 비슷한 보장주택 찬바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문에서는 시장가의 40%에서 50% 할인된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된 보장주택을 내놓았지만 섬 외곽 프로젝트의 수화율은 6%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같은 유형의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단 1년 만에 시장 열기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하문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보장주택 가격의 매력이 크게 줄어든 데 있습니다. 또한 보장주택의 위치가 외곽에 있으며 제약이 많고 향후 재판매가 어려운 점 등도 구매자들의 관심을 떨어뜨렸습니다. 광주에서는 공유 소유권 주택인 용월 화원의 재구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구매자들이 주택을 처분하려 해도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는 공경에 빠졌으며 이는 보장주택의 퇴출 메커니즘의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외부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북방 떠돌이, 즉 다른 지역에서 북쪽의 북경 등 대도시에 가서 일자리를 찾아 생활하는 이주자들이 더 이상 천진을 정착지로 선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때 천진은 비교적 저렴한 주택 가격으로 많은 외부 수요를 끌어들였지만 현재 상황은 크게 변했습니다. 천진 부동산 시장은 본질적으로 북경의 과잉 수요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주택 구매 수요가 줄어들면서 천진의 부동산 시장도 점차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2016년 경진기 일체화라는 국가 전략의 지원으로 천진의 부동산 시장은 매우 뜨거웠으며 특히 북경 인접 지역인 무천구의 주택 가격은 제곱미터당 10,000위안 미만에서 25,000위안, 한화약 475만원으로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이 열기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으며 투자자들이 대거 철수하면서 주택가격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는 무천구의 주택가격이 폭락하여 제곱미터당 20,000위안 이상이던 주택가격이 5,000에서 6,000위안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천진 시내와 무청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완전히 꺼졌으며 많은 주택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청구의 수창 국제반도주택단지는 2017년 제곱미터당 2만 1,000위안에 거래되었지만 지금은 제곱미터당 4,500위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만약 평범한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 전 재산을 투자했다면 이제 그들은 그 집에 묶여 일생을 후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모 플랫폼에서 보여주던 금융화원 아파트의 100제곱미터당 꼭대기층 3룸 주택이 17만 위안으로 제곱미터당 가격이 1,693위안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구매할 때는 3만 위안을 지불하고 매달 상환액은 단 644위안, 한화약 12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저렴한 매물조차도 구매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지금 천진시의 신축 아파트 매물이 공황 상태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 뒤에 있는 단지에서 2달 전에는 제곱미터당 70만 위안이었는데 한 달 전에는 60만 위안으로 내려갔고 어젯밤 나온 소식에 따르면 52만 위안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저는 부동산 중개업자지 사기꾼이 아니에요. 이렇게 매일 가격이 바뀌면 집 사려는 사람도 저도 심장이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 개발업자들은 말 그대로 가격을 내리는데 논리도 없고 예고도 없고 인간성도 없어요. 예전에 집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신경도 안 써요. 하지만 가격이 충분히 싸지면 사람들은 결국 집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78제곱미터짜리 방 2개짜리 아파트가 제곱미터당 52만 위안부터 시작이고 첫 번째 납입금은 10만 위안, 매달 상환금은 2,100에서 2,200위안 정도예요. 이 정도면 차 사는 것과 다를 게 없죠. 천진의 부동산 구매 문턱이 이렇게 낮아졌네요. 한 네티즌이 2017년에 천진 무청구에 집을 샀습니다. 당시 그는 무청구가 천진의 외곽 지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천진 부동산 증서를 얻을 수 있어서 점수를 통해 도시로 이주할 수 있고 미래의 자녀가 천진에서 대학 입학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산 후 몇 년 동안 집값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무청구는 원래 천진의 외곽 지역이었고 그가 산 집은 무청구 변두리에 위치해 있어 시설이 부족하고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해서 떨어진 것입니다. 이 주민은 비록 집에 살지 않더라도 매달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야 했고 관리비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1, 2년만 더 기다리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를 실망시켰고 오히려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이 1년 더 늘어날 때마다 은행에 이자를 더 내야 했고 집의 손실은 해마다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올해 그는 집을 40만 위안에 팔았습니다. 당시 구입 가격은 150만 위안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큰 손실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장기적으로 거주할 계획이 없는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현재 천진의 중고주택 시장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유일하게 증가한 지표는 가격이 인하된 매물 수와 거래 기간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7월 천진 중고주택 거래 가격은 전월 대비 7.3% 하락했고 거래량은 21.7% 감소했습니다. 또 가격이 오른 매물 수는 22.6% 줄어들었으며 주택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수와 회수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천진의 집값이 이렇게 하락한 데는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6년 천진의 인구는 1,443만 명이었으나 2023년 말까지 상주 인구가 1,364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천진의 산업 발전이 미약하고 대기업과 핵심 산업이 부족하여 도시의 매력이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